어제 드렸던 자료인데요. Part 5는 모든 출제자의 의도 및 출제 유형이 보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Part 5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보기 4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즉 상관관계를 꼭 분석하시고 유형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집에서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눠서 보기 4개가 같은 단어에 같은 품사에 다른 단어를 주는 문제를 어휘, 보기 4개가 같은 단어의 전미사를 바꿔서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를 어군. 보통 강사들이 품사 결정 문제라고 부르는데 저는 무리 군자를 써서 품사 문제를 어군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개가 접속사와 접속 전치사로 구성된 문제를 접전이라 부를게요 앞으로. 그리고 보기 4개가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바뀐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 놓은 문제를 동사류라 부릅니다. 그리고 보기 4개가 대명사로 나오는 문제를 대명사 문제인데, 자, 대명사 문제 안에서 또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대명사 보기 A, B, C, D가 뭐 he, his, him, himself로 나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he, his, him, himself로 나오면 이 보기 4개의 출제 의도는 뭔데요? 밑줄에 들어간 올바른 대명사의 격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제기대명사인지를 맞추라는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보기 4개가 그렇게 안 나오고 his, her, their, its라고 나와요. 그럼 이 냈다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대명사가 들이받는 게 앞에 있는 단수 남자인지 단수 여자인지 복수인지 안 그러면 3인칭 단수 사물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대명사 문제라도 어떤 문제는 문법적 접근이라서 밑줄 앞뒤 보고 형태만 맞추면 되는 문제고 어떤 대명사 문제는 해석을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앞에서 받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즉 한 번 더 합니다. 보기가 난이도를 결정하고 보기가 유형을 결정하고 보기가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Part 5는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보기 4개의 상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4개가 관계 대명사, 뭐 who, which, wh 나오는 거죠. who, which, where, what, why, how. 그 다음에 whose, whom 등으로 나오는 문제를 관계사 문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기 4개가 특이한 부사로 나온 문제를 특수부사 문제, 그리고 보기 4개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제를 급이라 부르는데 요 3개의 종류 문제는 다 합쳐봤자 한 문제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문제는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가 30문제 중에서 거의 10문제에서 12문제, 무조건 3분의 1,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군 문제, 품사결정 문제가 7개, 8개인데 요즘 조금 얘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를 분석해보면 사실 7개에서 6개, 7개에서 8개가 아니라 한 5개에서 6개를 좀 줄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접사 문제가 차라리 좀 늘어서요. 3문제에서 4문제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사류 문제, 대명사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휘 문제는 제시된 보기 4개가 모두 같은 품사이거나 품사는 다르나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냈다 명사, 냈다 형용사, 냈다 부사, 냈다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냈다 형용사일 경우에 여기 한번 볼게요. 냈다 형용사일 경우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얘는 분사 PP, 얘는 원품사 형용사, 얘는 또 분사 PP, 얘는 또 형용사예요. 하지만 냈다 역할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같은 친구들끼리 나온 애들을 어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휘는 어휘 냈다 명사, 냈다 동사, 그 다음에 냈다 형용사, 냈다 부사. 합쳐져 재밌는 게 어휘 명사 문제가 한해 시험에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3개에서 4개. 어휘 동사 문제도 3개에서 4개가 나와요. 어휘 형용사 문제가 2개에서 3개, 어휘 부사 문제가 2개에서 3개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아까 몇 개 나온다고요? 그렇죠? 10개에서 13개까지 3분의 1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휘 문제인데 Part 5 어휘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휘는 걱정하지 마세요.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한 달, 2달 수업하면서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군 문제예요. 어군은 매회 7개에서 8개인데 조금 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개에서 6개로 줄여둘게요. 5개에서 6문제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어군 문제는 보기 4개가 한 단어의 품사만 변화시켜 놓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품사 결정 문제니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명사 자리 명사 정답, 명사 앞자리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 보호 자리
보자리는 형용사 ing pp. 다 수업 시간 다음에 할게요. 명사 뒷자리, 깃비부 자리, 동사 뒷자리. 깃비부 자리가 뭔지는 기대하십시오.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 공식을 삐집고 들어가는 부사 자리. 다시 뭐라고? 기본 공식을 삐집고 들어가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4개가 모두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접속사와 접속전사를 혼합해서 보기를 구성해 놓은 문제를 접전 문제라고 부르고요. 매 평균 2개에서 3개, 4개인데 요즘 조금 더 늘어서 3개에서 5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어군이 한두 개 줄고 접전이 한두 개 늘었다. 다시 어군이 한두 개 줄고 접전이 한두 개 늘었다. 수업 용어에 적용합시다. 접속사, 접속전사 문제를 우리 반은 접전 문제라 부릅니다. 그 다음 아까 봤던 문제죠. 보기 4개가 어군처럼 생겼는데 어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보기 4개가 어군처럼 생겼어요. 같은 단어의 말뿌리를 두고 바꿔놨으니까. 하지만 보기 4개 중에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같이 섞여 있으면 어군, 품사결정 문제고 동사류는 4개 다 동사적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동사는 어제 되어 있지만 128가지 수, 태, 시제, 뉘앙스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4개가 한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 놓은 경우를 동사류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대명사 문제인데요. 대명사는 정대명사의 격, she, hers, her, herself, they, their, them, themselves 가장 기본 문제죠. 그래서 대명사의 올바른 격, 즉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제기대명사를 맞추느라는 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명사의 격은 소유격으로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뭘 찾아라? 수를 인칭을 찾아라. 그럼 해석해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로 다 맞춰주고 역시 수, 인칭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수, 인칭을 찾아라는 게 뭐냐면 대명사가 들이받는 명사를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부정대명사, 수량대명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보시면 all, every, each, whole, a few, both, one, none, almost, most, most of, mostly, one another, each other, the other, other, others 이런 게 전부 다 대명사 중에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 고르는 문제. 오늘은 유형만 분석하시면 돼요. 각 유형별 해법, 어떻게 오답을 소구하고 정답을 찾아내는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에 꼭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수량 대명사 역시 many, a few, a little, a lot, some of, most 이런 거 전부 다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합쳐서 무슨 문제라 부른다? 대명사 문제인데요. 자, 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의 시험에서 대명사 문제가 평균 1개에서 2개 또는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게 보세요. 하나, 둘, 셋. 종류별로 나와요. 토익이 얼마나 과학적인데요. 토익에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저 위로 올라가자면 명사 어휘가 몇 개 나온다 그랬죠? 명사 어휘가 하나의 시험에서 얘들이 2개에서 3개 각각 얘들이 3개에서 5개씩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명사 어휘가 명사와 동사 어휘가 다른 어휘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명사 밑줄 자리에 주어였던 자리, 목적어였던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 구에 들어가는 명사 자리. 그만 들어가는 명사 자리가 3개예요. 그 다음 보호자리 명사가 될 수 있죠. 그럼 영어라는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이 4-5가지니까 시험 문제도 4-5개가 나와요. 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첫 번째 명사 수식 자리, 그 다음에 보호 자리, 그 다음에 관계사절에서 관계사 비동사가 생략되고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자리. 지금 이해 다 못하셔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영어 문장에서 쓰이는 역할이 2-3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2-3개가 나오는 거예요. 토익은 정말 과학적인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대명사의 용법도 3가지 정도는 있다. 시험 문제도 1, 2개, 3문제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치사 편 할게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평균 1-2개 나오고 최대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전치사는 무조건 전치사를 제가 P라 부릅니다. 영어로 prepositions라고 그래요. prepositions인데 position 하면 알죠? position이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PR이 라틴어 접두어는 앞전자예요. 그러면 앞에 위치시키는 품사. 그래서 전치사인데요. 뭐 앞에 위치돼요?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다시 전치사는 무조건 뭐 앞에 위치한다고?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고 합쳐진 덩어리를 한국인 선생님들이 전치사
구라는 용어를 붙여요. 자, 근데 문제는 영어 문장 안에서 전치사 구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자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부사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부사란 동사수식, 형용사란 명사수식입니다. 전치사의 용법이 세 가지니까 문제도 두세 문제 나온다. 자, 그리고 정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또 월요일부터 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계사 문제, WH로 보기 4개 나오는 문제를 관계사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대영어에서 관계사 문제가 왜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영어 문장 보시면 현대영어에서는 who, which, that, where, when, why, how 등의 관계사, 관계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써요? 잘 안 써요? 생략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영어를 가르치는 스티브 그러면 Steve who teaches English 이게 원래 정통 영어지만 현대어에서 who를 생략하고 Steve teaching English, Steve teaching English 뒤에서 분사가 그냥 꾸며서 who를 생략해요. 그래서 현대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익에서도 관계사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문장 안에 생략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허공에 빵꾸를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사 문제는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 다음 특수부사. 요게 앞으로 재미있어지는 건데요. 특수부사란 품사는 부사예요. 근데 주로 부사는 우리가 ly로 끝나는데요. ly로 끝나지 않는 친구들 그러면서 그 역할이나 쓰임이 되게 특이한 친구들을 통합해서 스티브가 특수부사라 부르는데 자 혹시 빈도부사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빨리? 그 다음에 시제결정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수식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여튼 그 부사의 쓰임이 역할이 특이한 친구들이 토익 시험에서 한 20종 정도 돼요. 물론 빈출되는 건 한 4, 5종 정도지만 어쨌든 그 역할이나 쓰임이 특이한 애들을 우리 반은 통합해서 뭐라 부른다? 특수부사라고 부르는데요. 특수부사는 수업 시간에 어휘 노트를 정리하면서 토익에 나오는 빈출 형태를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수부사 문제고 매 평균 빵개 3개인데 요즘은 빵개는 아니고요. 무조건 1개에서 2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던 거는 지금까지 토익에 나왔던 2016년도 5월달에 3세대 신토익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평균치를 적어놨는데 최근 6개월 추세는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씩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그까지고요. 그 다음 9번째 유형이 이제 급인데요. 급 문제라는 게 뭐냐면 보기를 간단히 적어드리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영어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급변화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하고 부사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만 해볼게요. nice. 그러면 그 다음에 nicer. 맞죠? 빨리? 그 다음에 nicest.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사 하나 줘가지고 most nicely. 자, 그럼 얼핏 보면 같은 단어의 말뿌리를 맞춰놓기 때문에 어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어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형용사 자리라면 셋 다 형용사고 단어도 같아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형용사 nice가 원급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니 비교급으로 들어갈 자리니 최상급으로 들어갈 자리니 만약에 부사 자리라면 또 이 답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원급 최상급을 묻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총 정리를 합시다. 복습을 합시다. Part 5는 무조건 출제 의도가 보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시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Part 5의 30문제는 각 문제에 제시된 보기 4개를 분석함으로써 그 유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4개의 상관관계,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서 그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무조건 Part 5는 보기부터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를 보고 유형 파악이 되면 어휘, 어군, 접전, 동사류, 대명사, 관계사, 급, 특수부사 이 9가지 유형에 대한 용어를 꼭 제 수업을 앞으로 들으시면서 적용합시다. 한 번 더 보기 4개가 같은 품사의
명사 4개, 동사 4개, 형용사 4개, 부사 4개 나오면 어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한 단어의 말뿌리를 두고 품사, 전미어를 바꿔놓은 문제를 어군, 품사결정 문제 우리 반 어군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보기 4개가 접속사와 접속전치사가 섞여있는 문제. 4개 다 접속사거나 4개 다 접속전치사거나 접속사와 접속전치사가 섞여있는 문제를 접전이라고 부릅니다. 접전,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접전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보기 4개가 한 단어 동사의 형태를 바꿔놓은 문제. 예를 들어서 원형동사 하나, 3인칭 S 하나, ed 하나, ing 하나, is pp 하나, is ing 하나, are pp 하나, are ing 하나. 그 다음에 시제 문제라면 뭐 has been, have been, will be 이런 식으로 수태 시제를 바꿔놓은 문제를 동사를 문제라 부르고 어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기 4개가 일반 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 또는 수량 형용사, 수량 대명사 즉 대명사 4개가 나온 문제를 대명사 문제라 부르고 보기 4개가 관계대명사 WH 4개 나온 문제를 관계사 문제, 보기 4개가 그 쓰임이 특이한 부사 문제를 특수부사 문제, 그리고 원급 비호급 전역결정 문제를 급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하셔야 될 일은 Part 5 문제를 볼 때 보기를 보고 보기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보기 유형에 따라서 어떤 유형인지를 판단하는, 답을 틀려도 괜찮아요. 답 찾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고 어휘다, 어군이다, 동사류다, 접전이다, 대명사다, 전치사다, 특수부사다. 즉 보기를 보고 유형 분석하는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어휘 해법, 어휘 명사 푸는 법, 어휘 동사 푸는 법, 어휘 형용사 푸는 법, 어휘 부사 푸는 법, 그리고 동사를 푸는 법, 어군 푸는 법, 해법은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보기 4개를 먼저 보고, 문장 보면 안 돼요. 빵꾸 난 문장 보면 안 돼요. 보기 4개를 보고 유형을 분석하는 훈련. 유형을 그때 빨리 분석해야 돼요. 1초, 2초 안에 분석해야 돼요. 보기 4개를 쑥 보고 바로 유형 분석하는 그 훈련을 해오시기